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하지 않으신가요? 밤새 잔 것 같은데도 낮에는 계속 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괜히 짜증이 나거나 의욕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밤이 되면 몇 번이고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엔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오기만을 기다리며 뒤척이다 보면 오늘도 또 이렇게 밤을 새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잠드는 것이 두렵고 피곤이 일상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그 한 걸음이 사실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비뇨기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밤을 지켜온 의사민수추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선생님,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이 밤의 리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약도, 수술도 없이 오직 생활 속의 작은 변화만으로 밤새 푹 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의외로 하루 중 단 1시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 1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다시 깊은 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오늘 밤 당신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한두 번쯤 깨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2번 이상이라면 이미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야뇨증, 예뇨증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밤 동안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잠이 들면 낮과 전혀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밤에는 그 모든 기능이 멈추어야 합니다. 심장은 속도를 늦추고 간은 해독을 시작하며 근육은 회복하고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몸이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계속 깨어나면 어떨까요? 청소 중이던 뇌는 이를 멈추고 면역세포는 충분히 재정비할 기회를 잃습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계속 피곤하며 감기나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야뇨증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시 잠이 안 와요. 이건 단순히 수면이 방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잠의 리듬, 즉 수면 주기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뇌는 깊은 수면 단계 N3에 들어가야만 기억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정화하며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깨버리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불안해지며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낮 동안의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를 호소했습니다. 수면이 단절되면 뇌와 신체가 쉬지 못하고 이는 결국 전신 건강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증상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향하다가 넘어져 다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허벅지뼈나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새벽에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재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불만 켰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낙상보다 더 조용하지만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뇌의 회복 기능이 멈추는 것입니다. 밤마다 잠이 끊기면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쌓입니다.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즉, 야뇨증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렇듯 밤중 소변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지금 나를 돌봐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점점 더 큰 방식으로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깨달았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심히 넘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낸 가장 정직한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이해하고 나면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야뇨증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기는 결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화장실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 리듬을 깨트리는 주요 원인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인 요호르몬 바소프레신의 감소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이제 쉬어라, 물을 덜 만들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기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신장은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잠자는 중에도 신장이 일을 멈추지 못하고 당신은 몇 번씩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방광 근육의 노화입니다.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400ml 이상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200ml만 차도 뇌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방광벽이 딱딱해지고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잠결에도 방광이 스스로 수축해 당신을 깨워버립니다. 셋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흔한 원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 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잔뇨감이 남고 방광은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채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뇌는 아직 다 안 나왔다고 착각하고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때는 방광이 아니라 전립선이 문제의 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다리 부종부기과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혈관을 통해 다시 돌아가며 일시적으로 체내 수분량이 증가합니다. 신장은 이를 감지하고 물이 많다고 판단해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려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액순환이 나쁜 분일수록 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다섯째,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잠시 멈추면 가슴속 압력이 변하면서 심장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마치 몸에 물이 너무 많다고 착각해 이뇨 호르몬, ANP를 분비합니다. 그 결과 신장은 밤에도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마다 소변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한 후 야뇨 증상이 크게 줄어든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계열은 체내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키며 일부 항우울제나 진정제, 칼슘 조절제 또한 소변량을 늘리거나 방광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그 영향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꾼 뒤부터 야뇨 증상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야뇨증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의 호르몬, 근육, 심장, 신장, 그리고 수면 리듬이 서로 엇갈리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방광이 약한 게 아니라 몸이 밤을 잊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해결입니다. 호르몬을 바로잡고 방광의 긴장을 풀고 다시 몸이 밤의 리듬을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이 무너지면 비뇨 건강도 무너집니다. 야뇨증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호르몬의 균형이 함께 흐트러진 결과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일정한 리듬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리듬이 바로 생체시계입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깨어있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항인류 호르몬, 바소프레신입니다. 바소프레신은 신장에게 지금은 밤이다, 물을 덜 만들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몸은 여전히 밤인데 신장은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계속 일을 하고 그 결과 잠자는 동안에도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수면의 깊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번갈아 나타나는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잠 단계에 들어가야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과 세포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면 바소프레신 분비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 결과 소변량이 늘고
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야뇨증은 신장의 병이 아니라 수면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가 깊은 잠에 도달하지 못하면 신장은 밤에도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 악순환 속에서 피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면역력 약화,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긴장 상태로 바뀌고 방광이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소변이 많지 않아도 자꾸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수면이 끊기고 다시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현상은 몸이 밤낮의 구분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밤에는 깨어있고 낮에는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 리듬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햇살을 쬐며 생체 시계를 바로잡고 수면 환경을 정비하면 바소프레신의 분비는 점차 정상화됩니다. 몸은 다시 밤을 인식하게 되고 신장은 제 역할을 되찾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장이 아픈 게 아니라 잠이 병든 겁니다. 깊은 잠을 되찾으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거창한 약이나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열쇠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하는 자연적인 회복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 한 가지 음식, 그리고 5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밤중 소변이 놀라울 만큼 줄어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하루 중 단 1시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때 바나나 한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밤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긴장된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를 한 개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2-3주만 실천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이 훨씬 덜해진다고 말합니다. 경북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저녁 식사 2시간 전 바나나를 섭취한 노인의 수면질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7%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반드시 잠자기 2-3시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자기 직전에 먹으면 천연 당분이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내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속의 다른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나나를 먹을 때 아몬드 오치라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높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과 방광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식습관 외에도 제가 강조하는 5가지 저녁 루틴이 있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목이 마를 때 한두 모금 정도로 충분합니다. 둘째, 짠 음식, 국물, 젓갈, 김치 등을 줄이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 수분이 정체되어 밤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셋째, 잠자기 전 15, 20분간 다리를 올려두세요.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미리 순환되면 자는 동안 신장이 불필요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마렵지 않더라도 방광을 비워두면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3일간 배뇨일기를 써보세요. 언제,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 소변을 보는지를 기록하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고 대부분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잤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잃어버린 리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나나 한 개와 저녁의 짧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1세 여성 환자였는데 몇 년째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심지어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앞서 말씀드린 방법 바나나와 아몬드 섭취, 저녁물 조절, 다리 올리기, 배뇨 일기 작성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겠다고 하셨죠. 3주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이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한 번밖에 안 깨요. 몇 년 만에 이렇게 푹 잔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의 균형을 되찾은 환자의 미소는 어떤 처방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후로도 배뇨 일기를 꾸준히 기록하며 자신의 몸을 관찰했습니다.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야뇨증이 단순히 습관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있다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최근 며칠 사이에 배뇨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면, 혹은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눕자마자 숨이 차오른다면, 이는 단순한 야뇨증이 아니라 당뇨병, 심부전, 전립선 질환, 신부전 등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 신호가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 아몬드 몇 알, 저녁의 작은 변화가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방광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깊은 잠을 되찾게 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몸의 회복력도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피로감이 줄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야뇨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는 경고음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생활의 작은 균형부터 바로잡는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개의 바나나와 함께 그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몸은 당신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부르고 그 변화가 당신의 밤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평온한 밤, 그리고 상쾌한 아침을 만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도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 밤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어느새 당신의 몸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제대로 쉴 수 있네요.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일들 중 많은 부분은 사실 몸이 보낸 신호를 우리가 놓친 결과입니다. 야뇨증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몇 번씩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설치는 일.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나나 한 개, 아몬드 몇 알, 물 마시는 시간과 저녁 습관의 작은 변화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우고 밤과 낮의 경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몸이 밤을 기억하게 되면 신장은 쉬고 뇌는 해독을 시작하며 심장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가벼움, 그 맑은 머리가 바로 몸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몇 년간 잠을 설쳐온 분이 어느 날, 선생님, 이제는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수면 회복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는 뜻이고 다시 몸과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잃는 것이 아니듯 한순간에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바나나 한 개로 몸을 달래고 밤의 리듬을 회복하는 그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서서히 바꿔나갈 것입니다. 야뇨증은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회복할 힘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바나나 한 개를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내 몸이 진짜로 쉴 수 있는 밤이 되길. 단 하루의 실천이 작게는 수면을, 크게는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밤이 당신의 새로운 회복의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